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주부입니다. 제 남동생 조 23남은 가업에 관심이 없고 패션을 추구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나는 방과 후 바로 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했습니다. 한편 조는 조와 나 사이의 뉴욕에서 패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는 더 책임감 있는, 그는 더 정신없고 무책임했습니다. 부모님은 뉴욕에 가면 내가 항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완전 야생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건방진 군중과 어울려 수업을 자주 빼먹곤 했습니다. 그는 긴 휴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집에 오면 몇 주 동안 집에 전화하지 않거나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레이브 파티 중 하나에서 조와 그의 친구들이 마약을 복용하다 적발되어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집과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나에게 가서 그를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받았지만 나는 뉴욕까지 가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고 그 후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뉴욕에 처음 왔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조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자 그는 즉시 동의했고 나는 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뉴욕을 탐험하도록 돕기로 결정했지만 조와 그의 친구들이 처음 영화를 시작하는 동안 내내 나를 계속 모욕했는지 알았어야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내 억양과 옷이 재미있었다가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것에 놀랐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 아이들이 마블과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웃기다며 웃었고 조엘은 내가 그것에 나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조를 제 평생을 바치게 만들었고 조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항상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나는 조를 위한 일종의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망은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나에게서 작은 마을 사고방식을 얻지 못한 것을 기뻐했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웃을 것입니다. 너무 굴욕적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기분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화가 나서 몇 주 동안 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3주 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물론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가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졸업하고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파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학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했으며 아버지는 다른 학위를 수용하기 위해 재정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문자 그대로 5분 후에 조가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니 끈질기게 벨이 울린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형제인 것처럼 나에게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새로운 학위 자금을 조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조도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대신 돈을 벌고 부양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떻게 감히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자격이나 전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F라고 말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위 생각 업데이트에 자금을 지원한 결과 조는 다른 학위를 취득하려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파리에 있는 친구들과 합류하여 실제 생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대학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조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거절했고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본 후에는 특히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안 된다고. 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제 조가 어른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야 조가 그를 구하고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그는 성장할 것이고 그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게 그의 문제일 뿐이야. 이야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두 번째, 돈에 관한 문제이고 돈에 관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상처를 주는 일이며 에서는 누구에게도 빚진 사람이 없다고 믿지만 엄마가 아이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줘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과 5월에 결혼합니다. 우리 엄마가 열렬한 팬은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를 해체시키려는 미친 엄마는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는 서로 예의 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매우 운이 좋았고 부모님이 제 스승님을 포함해 제 모든 학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것을 이해하고 제 약혼자가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럴 기회가 없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현재 학자금 대출이 8만 달러인데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 돈이 있는 동안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잘 해냈어요. 분명히 그건 논의할 거리가 아닙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제 아버지도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비용을 지불하셨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현금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집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이 9월에 결혼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그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약속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 그 여동생이 그렇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녀가 내 약혼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대면하여 그녀가 내 약혼자를 제외하거나 단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으면 어머니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 엄마는 제 처남 둘 다 빚이 없어서 그 돈이 미래를 시작하는 데 쓰였다고 설명하셨지만 제게 돈을 주면 그 돈이 대출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아시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 대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아이들을 위한 유산 계획 목적으로 따로 보관하므로 그 사람은 기득권이 없지만 나를 미워하기도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지만 선물 때문에 벌을 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결혼식에 그녀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내 약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 자매만큼 내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내 결정을 그녀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매들은 이제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녀를 다시 초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약혼자는 그녀가 너무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내 우선순위여야 해. 모두가 여기 짜증나야 아프네. 엄마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게 짜증나고 이 문제 때문에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준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아서 짜증나. 너는 엄마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예,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모든 아이들을 줄 것입니다. 결혼할 때. 현금은 동일하지만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X 금액의 현금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초대장을 다시 보내서는 됩니다. 약혼자의 학자금 빚이라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빚을 갚으면 당신에게 돈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제 몇 가지 의견에 대해 당신은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보살핌을 받는 실제 아이였을 때 당신의 엄마가 재정적으로 극도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적절한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당신에 대한 재정적 의무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말썽꾸러기처럼 행동하고 짜증을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형제자매들과 같은 선물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시와 저는 우리가 어른이 될 때 8살 때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평범한 부모처럼 들리는 엄마에게 사과하고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당신이 멍청이는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올바른 편결은 이 댓글의 요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가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관점 타협 제안에 대해 생각해. 실제로 대출금을 갚는 대신 집에 대한 계약금에 돈을 투입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여전히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선물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용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편결은 모두가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확실히 당신을 당신의 형제자매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멍청이이지만 그녀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사이에 있습니다. 이고 모두들 여기 짜증나잖아. 너희 엄마는 너희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아주 중요한 날에 엄마를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를 하찮고 작게 보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솔직하게 그럴 거야. 아마 내 엄마가 형제자매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면 안 되는 이 결정을 후회해. 불공평해. 내 말이 맞아.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내 선택이야. 내 엄마가 대출금을 갚으면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 모두 제쳐두고 공정한 타협을 하세요. 이야기 3,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16살이에요. 엄마가 죽은 후 아빠가 린다와 결혼했어요. 린다는 15살 아들과 13살 딸이 있어요. 아빠와 린다는 대학 자금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린다의 아이들을 위해 저희 부모님은 이미 계정을 하나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린다와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아버지와 린다는 해당 계정의 재정적인 요소와 그 계정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자면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계정이 더 크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내 계정이 그녀의 아이들 계정보다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 계정은 내가 태어났을 때 시작되었고 린다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하나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대가족 출신이셨고 7자녀 중 분이셨고 조부모님은 스스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집은 모기지가 없고 둘 다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축소하고 제 삶에 도움이 될 계절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모와 삼촌도 소액 기부까지 했습니다. 모두 아이가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상입니다. 내 사촌 중 누구보다도 린다의 아이들이 계정에 대해 알게 된 이상으로 아빠와 린다는 불행해졌습니다. 린다가 자신과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부모님은 아빠가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18세가 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부모님으로서 그들은 엄마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아빠와 린다에게는 너무 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저축한 돈을 돌려주고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있던 돈은 남겨두라고 말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주신 돈 중 일부를 린다의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저축한 돈과 엄마는 여전히 내 소유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린다와 내 가족이 다른 사람과 함께 키울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린다의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실망했고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유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보니 나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의견에 대해 멍청이입니까? 조부모님이 안 된다고 한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18살이 될 때까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와 린다는 그들이 걱정한다면 돈을 공유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성인 대화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성인이어야 했고 아빠가 액세스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그가 없이 그것의 일부를 꺼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버지나 린다를 보호자로 삼아 물건을 열기 시작하면 나는 당신의 계좌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미성년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린다는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없었고 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은 귀하의 책임이며 귀하가 아버지와 린다에게 돈의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 엄마의 부모님이 너를 위해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필요해. 혜택.